이 전경인데 뭐 그렇게도 되냐 이렇게 해서 말이 되고 있어서 경향신문 댓글이 되게 웃긴 게 있었잖아요. 왜 남의 귀한 나라, 당신 아버지 왜 남의 귀한 나라를 왜 그렇게 일본에 팔아넘겼냐고 막 이랬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좀 친일의 후예죠. 친일의 후예죠. 뭐 그랬었죠. 그래서 그러면 민중솔보기 관련해서 소장님이 간단한 평가를 들어볼게요. 저는 뭐 굉장히 좀 감동이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사실은 정말 10만이 모일까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의심이 있었고, 사실은 우리가 이제 촛불 때 참 많이 모였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이기지 못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좀 허망함도 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민주노총이랑 민중조직이 또 예를 들면 이렇게 대거 조직화해가지고 이렇게 10만을 모이기가 쉽지 않아요, 실제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는 그런 저는 분노가 모아졌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사실은 이번에 이제 역시 사람은 많이 모였을 때 갖는 그 기운이라고 하는 게 참 이게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포기하고 그리고 자조적으로 이렇게 물러섰던 이런 이제 지난 시절들을 보면서 용기를 되찾는 이런 좀 시간이었다고 생각하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는 희망을 얘기할 때가 아니라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때다 이런 생각을 좀 간절하게 갖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한보를 내딛는, 일보를 내딛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우리 백남 여르신이 이제 그렇게 다치고 또 굉장히 많은 이제 동기들이 이제 부상을 입었는데, 그래서 되게 안타깝죠. 저도 그때 이제 가장 앞에 나가진 않고 그 앞쪽 대우에 있었는데 물대포부에서 되게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랜드 팝 주장할 때도 그 물대포 위력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정통으로 맞으면, 그러니까 눈 맞으면 실명합니다. 실제로 저희 팝 주장할 때도 그 한 분이, 연대대우 중에 한 분이 거의 실명 위기까지 갔었거든요. 굉장히 위험해요. 그러니까 합성 캡사이신이나 이런 독성 화학 물질이 섞이지 않은 일반 물도 그 강도로 쏘면 이 가슴 정통으로 맞으면요, 그냥 1, 2m는 그냥 튕겨서 뒤로 나가 쓰러집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그 살수가. 근데 이번에 제가 뒤에서 보면서 정말 걱정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아스팔트에 세게 부딪혔을 때 이게 튀어오르는 게 별로 안 튀어오르고 포말로 이렇게 쫙 깔리잖아요. 그게 이제 독성화학 물질, 합성 캡사이신이 섞여 있는 거라 쫙 깔리면서 굉장히 맹쾌한 이런 냄새도 이제 같이 동반하면서, 그래서 저건 정말 위험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걸 세상에 그 가까운 거리에 있는 어르신한테 그렇게 가슴과 얼굴을 명중시켜서 바로 그냥 쓰러뜨렸잖아요. 저는 살인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아마 경찰이 살수차를 가지고 살수하는 그 지침이 있을 텐데 그거 어겼을 거예요. 아마 그 인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뭐 시연도 하고 이런 쇼를 부리고 있는데 저는 이거 명백하게 사과해야 된다. 그리고 김문성 대표가 얘기한 것은 정말 허접하고, 그 다음에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미국에서는 경찰이 시민을 죽여도 80~90%가 정당하다고.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그래서 저는 그 얘도 잘못됐지만 미국도 그렇지는 않죠. 그건 폭동이나 여기에 이제 준하는 그런 비상 사태일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변수가 있어서 그러는데, 우리처럼 일반적인 시위는 그렇게 할 데가 없어요. OECD 가입국에서는 전적으로 보호하거든요. 그리고 차별적으로 만든 선진국이 어디가 있습니까? 평화 행계는 무조건 보장하는 거죠. 그리고 경찰 차량이 전소되더라도 그런 식으로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집회 시위의 자유가 더 소중한 건데, 그리고 그야말로 예를 들면 현행법상 용납할 수 없는 그런 폭력 양상이 있다고 그럼 그때로 뭐 처벌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번 사건은 명백하게 과잉 진압으로 인한 것이었고, 사실은 누가 막았습니까? 그 강화문 대로를 저 사람들이 막았잖아요. 경찰 스스로.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민의가 대변되는 이제 이런 이제 체제인데, 그럼 박근혜 대통령이 물론 해수가 한 것도 우스꽝스럽지만 오히려 광장으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광장으로 나와서 그 10만이 모였으면 얼마나 절박하면 10만이 모였겠어요. 다 생업 있는 분들인데, 농민분들이 이번에 가장 뜨거웠거든요. 얼마나 절박하겠어요. 근데
최소한 평화 행진으로 청와대 가장 가까이까지 갈 수 있도록 보장했어야 한다.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저는 오히려 새누리당 같은 보수 정당은 집회 시위 결사의 자유는 오히려 옹호해야 합니다. 진보 정당은 대안 체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거고요. 자본주의 이후에 더 좋은 사회를 고민하는 거고, 오히려 인간다운 자본주의는 새누리당 같은 보수 정당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수적인 가치의 핵심이 뭡니까? 집회, 결사, 사상의 자유잖아요. 왜 이걸 새누리당이 앞장서서 막습니까? 정말 어리석은 겁니다. 그거는 오히려 보수의 가치를 스스로가 부정하는 그 어리석은 짓을 한 거죠. 이번에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후보 대통령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되찾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집회시 결사의 자유는 무슨 좌빨들이 하는 게 아니라 그건 헌법상 보호받는 기본권으로 평범한 시민들이 하는 거거든요. 왜 시민들의 그런 정당한 요구를 이런 식으로 경찰의 물리력을 동원해서 맞습니까? 우리가 무슨 뭐 쇠파이프를 들었습니까? 무장을 했습니까? 세상에. 저들이 사실은 거의 총검에 맞먹는 살수 직사 물대포로 무장하고 20만의 대우를 맞은 거잖아요. 무려 25,000에 치안에 종사해야 될 25,000의 정부 경찰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저는 대단히 많은 문제가 생겼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너무 어리석다고 생각해요. 민주주의는 이견을 갖고 다투고 반대 의견도 용납하는 체제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반대 의견에 대해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물리력으로 탄압할 게 아니라 들었어야죠.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경찰력이 그렇게 많이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아마 한 1,000명만 있어도 될 거예요. 1,000명만. 평화행진 그것만 폴스라인하고 이렇게 청와대로 가는 길 잘 보호해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누가 거기서 폭력 사태를 일으키겠습니까? 청와대로 가는 길이 그렇게 열려 있는데, 저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보수 정당으로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방법 아니었나. 저는 위헌적인 행동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번에 다친 분들, 특히 지금 사경을 헤매고 계신 우리 백남기 어르신 문제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그리고 경찰청장이 저는 100배 사죄해야 된다. 그리고 병원 찾아와야죠. 사실은 세월호 때도 그랬지만 저는 이런 중대한 사태라고 한다면 뭐 문재인 대표는 이제 하루가 지나기 전에 오긴 하셨습니다만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와야죠. 일단 자기 정치적 입장이 어떻든 간에 어쨌든 한 사람의 국민이 시위하다가 사실은 그렇게 크게 다치신 거잖아요. 그럼 저는 당연히 와서 그 가족들 위로하고 하는 게 집권여당의 도리 아닙니까? 집권여당이라는 게 뭡니까? 전체 국민을 대표하는 거잖아요. 우선 뭐 나를 지지하는 사람만 대표하는 게 집권여당이면 그 집권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역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저는 그런 지점에 있어서는 지금 대단히 부끄러운 행보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했던 발언은 오히려 집권여당 대표로서의 자신감을 잃어버려요. 굉장히 친일의 후예다운 그런 굉장히 좀 소심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하고, 지금이라도 자신감 되찾고 병원으로 찾아와서 우리 백남기 어르신 가족들 앞에 사죄하는 게 저는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 박근혜라든가 지금 뭐 새누리당에서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정말로 그들이 강해서가 아니라 두렵기 때문에, 무서워하기 때문에 진작에 꺾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더욱 기죽지 않고 또 이렇게 모였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또 축하드려요. 마이크. 제가 해가지고 거의 지금 1시간 가까이 되게 좋은 얘기를 했어요. 해가지고 정말 저는 정말 오늘 사실 광화문에 와라가 아니라 오늘 모시고 되게 좋은 강연을 된 것 같아요. 네, 끝으로 하실 말씀 좀 기다려주세요. 사실은 얼굴의 국민투표 이렇게 이제 저희보다 뭐 훨씬 절박한 그런 이제 요구를 가지고 싸우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관심 가지고 불러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제가 이제 여기 오늘 그 국민투표 실행부 회의에서 여기 가야 된다고 해요. 제가 40분 전에 통보받고 오더라고. 사실 미리 알았으면 좀 더 여기 싸우고 있는 우리 장애인 동지들 또 활동가들 또
그런 것들도 좀 이렇게 미리 보고 좀 더 좀 이해를 깊게 하고 좀 왔었어야 될 텐데 조금 준비되지 않은 채로 월들의 국민투표만 알겠다고 와서 한편으로 좀 민망하고 한편으로 좀뭐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얼들로 이렇게 이제 통칭되는 사실 뭐 우리 장애인분들, 성소수자 동지들, 또 뭐 비정규직, 그 다음에 우리 농민들, 그 다음에 우리 노점상들, 또 빈민들, 실업자들, 청년들, 여성들, 이 얼들이 사실은 대한민국 과반수 1뿐만 아니고 90%거든요. 이 90%가 넘는 얼들이 정말 저는 손 맞잡고 이 어려운 시절 신유신 독재라고까지 얘기되는 또는 파시즘이 도래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이 암울한 시대에도 희망을 잃지 않고 용기 가지고 저는 좀 나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11월 14일 우리가 민중총궐기 투쟁 하면서 확인했던 그런 좀 서로에 대한 신뢰 그리고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 다시 한번 가지고 저희가 올들의 국민투표 마지막까지 정말 운임을 당해서 많은 분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힘내겠고요. 어쨌든 이 광화문 농성장에 승리해서 빨리 하루빨리 활짝 웃는 모습으로 또 저희가 같이 나누는 그런 좀 날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농성장을 보니까 지금 고공농성하고 있는 많은 우리 노동 형제들이 하루라도 빨리 좀 땅을 뜯었으면 좋겠다. 이 고공농성은 굉장히 힘들어요. 생찰 이름 다 잃어버리고 사실 대단히 이제 이후에도 정상적인 생활을 되찾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굉장히 그리고 위험합니다. 위가 정말 위험하거든요. 강원 땅 같은데 너무 좁아요. 그래서 기껏 잘못하면 실족할 수도 있는 이런 곳이고 또 뭐 음식이 잘 안 올라가면 다시 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이런 좀 조건에서 지금 정말 악정곤투하고 있는 그런 우리 동지들이 승리해서 하루빨리 좀 내려왔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함께 좀 전하고 싶습니다. 네. 정말 글지가 되게 지루하지가 않았어요. 오늘 해가지고 오늘 진짜 이남수 소장님 뵙게 모시고 정말 좋은 얘기 많이 나눈 것 같습니다. 우리 이남수 소장님과 말한 것처럼 우리가 모두가 바라는 바람들, 노동하기 좋은 세상, 그리고 장애인으로서 잘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누리고 권리를 누리고 살기 그날까지 우리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남수 소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해가지고요. 이제 이남희 소장이 끝나고 이제 광화문 농성장을 지키시는 분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사수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요. 안타깝게도 지금은 딱 한 분만 이제 모시려고요. 그래서 전남장천 직장님은 다음 기회에 하는 걸로 하고요. 킵할게요. 네, 그래서 오늘 지금 앞에 계신 분 모시고 좀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디서 오셨는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송파구 임준동입니다. 송파저수센터 임준수아입니다. 아프가는 성명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성과자료센터에 주셨는데 오늘 농성장 어떠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 3년전부터 10년도 처음부터 참여합니다. 이제 시간이 갈수록 조금 쉬는데 밤이 조금씩 쉬지 않았고요. 그래서 조금 아쉬웠고 앞으로 더 많은 동지들이 처음같이 좀 더 많이 참여해서 이 시민들 선택하는 게 좀 더 좀 쉽습니다. 그렇습니까? 오늘은 뭐 에피소드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세요. 오늘 그 가끔가다 그런 분들이 한 분씩 나타나시는데 오늘 어떤 할아버지가 그걸 유공자하고 당신들의 한이 뭐가 있는데 뭐가 그렇게 분야에 많냐고 하실 때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은 사실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의 그 수당도 되게 없애는 거 이렇게 없애는 게 바로 이 나라 정부잖아요. 근데 좀 그런 거 보면은 좀 이렇게 안타까운 게 있죠. 좀 농성장에서 좀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드셨을 거예요. 좀 그러면 이제 농성장에 좀 바라는 거 있으시면 혹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 농장은 저는 지금 겨울에 좀 춥지만 저녁 때는 좀 많이 좋아졌죠. 근데 조금 더 시민들한테 알리는 방법을 조금 더 좀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해가 좀 빨리 가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쵸. 더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또 알았으면 좋겠어요. 좀 농성장 끝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전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좀 한 3년이 좀 지나다 보니까 센터들과 지방에 있는 센터 그리고 공차발이가 상당히 좀 할수 조금 힘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하고 더 많은 그 동지들이 참여를 많이 할 때 제가 항상 와서 느끼는데요. 힐끗한 동지들이 많이 참여할 때가 이 성장하는 시민들이 많이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그 직원들이 비정의 직원들이 나와 있을 때하고 힐끗한 동지들이 많이 있을 때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힐끗한 진짜 우리 동지들이 좀 많이 나와서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아서 애를 좀 더 많이 작사님과 협의해서 더 애를 위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애를 보여주겠습니다. 예, 오늘 강화문을 지키신 소파 동지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바로 돌아가시나요? 아니면? 예, 이래도 시대가 인성이 아팠구나. 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네,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지금 막 제가 꼭 찍어서 하고 인터뷰하고 싶은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정말 다음 기회에 이렇게 넘어가야 될 것 같고, 이찬준 직장님 다음 기회에 뭐 안 해.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다음에는 할 때, 차별차별 좋아요는 뭐 스킵한다고 하시는데,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 간단하게. 이후 이야기예요. 11월 24일 오후 5시 hen치마당에서 김주력 동지 추모제 있습니다. 11월 25일 수요일 5시 광화문 북측광장에서 이덕인 열사 20주기 추모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27일 금요일 6시에서 8시 서울 장애인 인권영화제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3일은 세계 장애인의 날 있고요. 네, 주요 행사들 이렇게 좀 알려드린 걸로 좀 이제 좀 차별차별 좋아요도 마무리할게요. 안타깝게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어땠습니까? 네, 근데 한분기 소장님 벌써 가셨어요? 예, 바람과 함께 살아서. 예, 주원이 형아니래요. 그래서 바람과 함께 살아셨군요. 자, 정말 그, 강화문에 말하는 안타깝지만 3주 후에 하게 됐습니다. 아까 영상했지만 다음 주가 이제 이덕인 열사 20주기 출모제가 있고요. 그 다음 주 수요일은 또 세계 장애인의 날이 있어요. 예, 되게 대본 준비하신 송철님께서도 오타가 있었다고 하는데 아무튼 좀 해가지고 저거 다음 주는 되게 못할 것 같아요. 다음 주는. 좀 오늘은 시야가를 읽어주면서 이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제가 요즘 들어서 좋아하는 시인데요. 도종환님의 붙잡아 둘 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입니다. 분명히 사랑한다고 믿었는데 사랑한다고 말한 그 사람도 없고 사랑도 없다.
사랑이 어떻게 사라지고 만 것인지 골똘히 생각하는 시간에도 사랑하는 사람은 점점 멀어져 가고 사랑도 빛을 잃어간다. 시간 속에 영원히 살아있는 것은 없으며 낡고 때묻고 시들지 않는 것은 없다. 세월의 달력 한 장을 찢으며 벌써 내가 이런 나이가 되다니 하고 혼자 중얼거리는 날이 왔다. 얼핏 스치면 감출 수 없는 주름 하나를 바라보며 거울에서 눈을 돌리는 때가 있다. 살면서 가장 잡을 수 없는 것 가운데 하나가 나 자신이었다. 붙잡아 두지 못해 속절없이 바라보고 있어야 했던 것, 흘러가고 변해가는 것은 그저 막연히 바라보고 있어야 했던 것이 바로 나 자신이었음을 늦게 깨닫는 날이. 시간도 사람도 나머지 하나도 어제의 것은 없다. 모든 것은 늘 흐르고 쉼없이 변하고 항상 떠나간다. 이 초가을 아침도 첫눈도 그때 사람도 붙잡아 둘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우리의 해방을 향한 발걸음도 붙잡아 둘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네, 겨울이 다가오고 있어요. 좀 우울감에 빠질 수도 허무해질 수도 있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는 그것들을 모두 이겨내고 평형을 유지하고 평정심을 찾고 우리의 중심을 잡는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기운에 흠뻑 취해보는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잠시 필요할 것 같아요. 이상 강원의 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 어제 벌써 근데 가셨어?